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두산중공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 것도 있고 종목의 흐름도 체크를 해드릴 거고 다시 한번 더 좀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는 키워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허빙제TV가 이번에 VIP 체험 2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2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꼭 신청 한 번씩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제가 사실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시를 들어서 뭐 이 부분에서는 이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올라간다. 일정 가격밴드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가격이고 이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돈을 써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에 이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렇게 개잡주 박살나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한다고 뭐 세력들과 연관관계 세력들 뒷돈 받아먹는 거 아니냐고 악플 듣고 요 구간에서는 18,000원 구간을 깨주고 내려와줘야지 어느 정도 가벼워지는 단계를 거쳐가고 가벼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추가 상승 구간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는 깨져서 속이 시원하냐 그런 사실 말을 이제 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되게 이제 기분이 나쁘진 않고 많이 속상했었던 게 뭐냐면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실질적인 이 계좌의 금액이 커지시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좋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영상 찍기에도 좋고요. 그냥 뭐 있는 이슈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려도 저도 편하고요. 다들 이제 감정적이지 않으시고 편하신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니까 선풀도 많이 달리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하방에 깨져야 되고 그래야지 가벼워지고 이런 거에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욕을 많이 먹고 좋지 않은 키워드를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주가가 내려가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말이 맞았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네? 내가 이거 깨진다라고 했지? 깨진다라고 했지? 이거 내려왔잖아. 봐봐. 이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아 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게 되면 그게 진짜 저의 성공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이 제 성공과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이 빠져서 내가 맞췄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맞추지 못해도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잘 된 거죠. 언제나 그랬듯이 허브인제TV에 있는 정 대표님이나 저나 차이선님이나 여러분들의 성공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특정 가격을 딱 말해라라고 말씀하시죠. 특정 가격이 얼마 오면 저점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저점 맞출 수 있는 사람이요? 주포들도 모릅니다.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이 차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량이 필요합니다. 물량이 많고 돈이 많으면요. 이 주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네, 그게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주가를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한 호가 단위로 아니면 가격 단위로 이들이 저점을 다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종목마다 대부분 다 마이너스 30%, 40%, 50%씩 빠지고 있는데 그런 시장도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악재도 나와주고 그런데 만약에 14,500원을 이들이 저점이라는 가격대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14,500원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대량 매물이 계속 나와. 본인들은 오늘 매수할 자금으로 한 70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장가 매도 물량이 100억, 150억씩 나와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들이 본인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버젯 안에서 주가 관리를 해주고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오버 수치로 나와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를 안 받아줘요. 그럼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리듬이 있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주포들의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주식시장의 자본 중에서 90% 이상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되게
이상한 것 중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합력이 없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단합력은 둘째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단합력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그 특정 날에 사고 팔고 혹은 물량이 잠겨야 될 때 물량이 잠겨야 되는 거고 물량을 팔아야 할 때는 물량을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런 단합심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커넥션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 소통할 수 있죠? 어떻게 다 지금 바로 옆에서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세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제일 극단적으로 합심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일관성을 보여주는 액션은 주가의 고점에서 클라이막스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삼성전자 10만 도장 간다. 두산중공 3만, 4만, 5만 10만 두중 간다. 아니면 주가가 저점에 찍어가지고 갑작스러운 투매 물량이 나올 때, 이제 이 주식은 끝났어. 10,000원 갈 거야. 8,000원 갈 거야. 지금이라도 손절 쳐야 돼. 라고 손절 치는 그런 투매 구간이 왔었을 때. 그때는 단합을 가지고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이라는 거는 그런 시기가 왔었을 때는 투매폭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등락폭도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계좌관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계좌관리 영상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18,000원 이하 가격 밴드 부근에서는 장중에 매수하지 말고 종가에 분할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종가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2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 좀 모르시는 분들 계좌관리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예. 그러면 나는 투자금이 적어서 그걸 못한다. 나는 그 성격이 안 됐어. 나는 직장인이어서 그게 안 된다. 그게 얼마만큼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변명거리로밖에 안 들리는 게 고래들하고 새우들과 고래 싸움에 고래들끼리 싸우고 있고 새우도 있어요. 그러면 고래들도 조심하면서 분할 매수하고 고래들도 더 조심하는데 새우가 고래 앞에서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인생 독고다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면서 내 등이 터지는 게 새우등 터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우등 터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고래들도 하루에 수백 번씩 물량 걸어두고 수백 번씩 사고 팔고 수백 번씩 매집할 땐 수백 번씩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는 수백 일에 거쳐가지고 또 분할 매수하고 또 지들도 분할 매수하고 이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작 그래봤자 20-30분 그것도 종가 기준으로 음봉으로 마감하고 18,000원 이하에서 종가 음봉 마감할 때 그것마저도 내가 20-30분 분할 매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체 리딩도 아니고 개인 매매잖아요. 그럼 개인 매매면 그 정도 테크니컬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몇 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없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네? 이 구간에서 몇 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조차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2월 8일, 2월 9일 이때는 매수조차도 못했어요. 이때도 매수조차도 못했어요. 왜냐면 관점이 맞지가 않았으니까. 우리는 왜냐면 음봉 종가 분할 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말을 해줘도 가끔씩은 의미가 없는 게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지는 구간이라는 것은 가격을 깨지고 투매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왔을 때부터 물량이 많이 나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팩트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조회수도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의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 유튜브 조회수도 한번 수치상으로 제가 측정을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라도 생존하실 분들만이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고 종목의 하락과 상승은 당연히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이랑 갭이 5,000원에서 3만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1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오기까지 얼마만큼의 이런 다사다난을 했습니까? 이 구간까지 올라와 주기까지 여러분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이. 네?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만큼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폭락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폭락장에서 물량도 받아주고 움직임도 만들어줘야지만 다시 한번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하는 분석은요.
저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제가 자랑하기 위함과 뭐 회사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 회사의 홍보도 저는 의미가 없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인식 자체가 도움을 받아가고, 분석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아니라고 해도 인식 자체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는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맞췄다고 뭐 비꼬고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미가 없는데 그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건 당황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 하루 이틀 두산 중고 영상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뭐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내가 맞췄지롱? 넌 틀렸지? 내 말 왜 안 들었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거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허밍제TV에서 또 이번에 BCM 2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뭔가 심금에 울림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저희 허밍제TV 텔레그램 꼭 들어와 주셔가지고 신청 남겨주셔야지만 신청되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